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김태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 쟁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는 크게 세 파트로 수행 실태 분석, 쟁점 및 개선 방향, 실무상 고려사항으로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은 모두 아시다시피 KIFRS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도록 의무화가 됐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해서 기업의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주체로서의 감정평가사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업 등이 보유한 자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 과정에서 재무보고 목적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업계의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 수행 실태 분석을 통해서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에 있습니다. 제2장입니다. 수행 실태 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 수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와 같이 대형이 약 77.5%, 중소형이 20%, 감정평가 사무소가 약 2.5%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약 1,400개 정도의 사업장에 그 사례를 분석해서 본 연구의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사례 기본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산업별 분포 현황과 대상 물건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산업별 분포 현황은 그 통계청 분류 내용 및 다트 등을 이용해서 산업별 분포 현황을 유추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제조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 및 창구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그 해당 기업의 유형자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이 중심으로 많이 의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상 물건별 분포 현황은 토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대지권을 포함한 구분 건물, 그 다음 토지와 건물이 일체화된 경우가 전체 사례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건물, 구축물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것은 의뢰 기업의 어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조합으로 의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특이한 경우는 해외 소재 이제 영업용 토지에 대해서, 특히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가 의뢰된 사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 실태 분석은 크게 공통 항목 적용 관련 사항과 가장 중요한 산출 의견상의 공정가치 개념의 특징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방법, 시장가격의 합리성 검토, 해외 소재 영업용 그 토지의 자산평가 수행 실태를 살펴봤는데, 평가 방법이라든가 시장가격의 합리성 검토 부분은 일반 다른 그 감정평가 목적에서의 감정평가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3장입니다. 쟁점 및 개선 방향에서 먼저 첫 번째, 감정평가 기준 정비 측면에서는 외부 감사법상에서의 어떤 그 관련 재무보고 평가 근거 조항이 전면 개정되면서 변경됨에 따라서 실무기준 740-1에 있는 그 재무보고 평가 근거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무기준 740-3에서는 공정가치 정의가 최근에 예전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표에 보시는 것 같이 개정안 같이 공정가치 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수기준상 할인율 규정 준수 관련해서 관련 쟁점으로는 실무상 감정평가 수수료 하한율을 이제 80%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기준상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재평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다른 법률 및 간행에 따른 기업 자산의 반복 감정평가 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보수 기준상에서 정비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수수료 할인율 적용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나 자산 상태의 변동 정도 등을 고려해서 현재 할인율을 적용하되, 해당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해서 최초에 의뢰되는 평가일 경우에는 할인율 규정 적용을 좀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평가 주기 등을 고려해서 할인율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좀 차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검토 측면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협회 자산재평가 자존심사 강화 부분을 제안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심사 과정에서 외부의 어떤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업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와 관련해서 기존의 감정평가 업계에서 축적한 그 전례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내부적인 어떤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이제 협회 심사를 통해서 외부 이제 발송이 되었을 때 그 의뢰 기업의 감사인인 회계사 공인회계사 측에서 이 감정평가서에 대한 리뷰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 기업의 재무제표가 KIFRS에 따라 이제 그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특히 이제 그 토지 재평가 업무와 관련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엄연하게 이제 그 회계 감사 기준에 이제 그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간행적으로 그 업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산 재평가 이 감정 평가서에 대해서 약 10% 정도가 이렇게 리뷰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의 어떤 쟁점 및 개선 방향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다른 감정평가 목적의 감정평가하고는 다르게 이 재무보고 목적 자산재평가만의 어떤 독특한 평가 실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내용을 끄집어내어 봤습니다. 먼저 구분 건물 평가 시에 토지 건물 평가 금액을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의뢰 기업에서 토지 건물 평가를 할 때 이것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어떤 회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 평가사가 이제 했던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좀 이렇게 배분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각각 구분해서 감정평가상에 그 배분 내용을 적시해 주되, 이런 배분된 가격이 최초에 이제 그 시장 가격으로 도출된 평가 금액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구분 건물의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배분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보통 토지 건물 배분 비율 등을 참고로 가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채유효 이용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의 건축 연도,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대상 건물이 속한 어떤 그 지역의 지가 수준, 대상 물건의 이제 가격 변동 추이라든가 대상 물건의 대지권 면적, 그다음 해당 그 건물의 내용 연수, 해당 그 토지 건물의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이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의 토지의 재평가가 일부 이제 그 의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고려사항으로는 먼저 그 독특하게 토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해당 국가의 토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상 물건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토지 사용권 등 관련 사항의 반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 법률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토지 사용권이라든가 이제 대상 물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의 감정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대상 물건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의뢰기업회에서 이제 제시한 제시 목록에 의해서 재산 대장이라든가 도면, 계약서, 부동산 증서, 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또한 해외 이제 현지 감정평가 업체에 이제 어떤 그 외부 용역을 체결해서 제출된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자문기관의 어떤 시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현지 감정평가 업체라든가 외부 자문기관을 통해서 평가 금액하고 감정평가 법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금액하고의 어떤 그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가액을 상호 비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 적정성,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아무래도 이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계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어떤 의뢰 기업들의 어떤 그런 그 대상 물건이었던 이런 현황도 파악하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해외 소재 영업용 토지들의 어떤 자산재 평가의 실태도 파악하기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한계점은 나름대로 있었지만 본 이제 연구에서 제시한 이런 내용들을 기초 이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떤 이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전례라든가 이런 걸 축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심사 기준 강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구체적인 실태 분석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또 어떤 향후에 또 나아가서 또 그 후속 연구가 또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